네, 명절 연휴 동안 장시간 운전 때문에 뒷목이 뻐근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혹시 목 디스크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목 뒤쪽이 아프거나 어깨 통증이 심할 때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이 질환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질환인데요. 자, 오늘 이 질환에 대한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메트로 적추병원의 조철미 원장님 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 잘 보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제가 오셨을 때 얘기했더니 그 한자로 풀어주셔가지고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냥 뭐 병명이라는 게 어려운 게 사실 잘 없어요. 네.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이렇게 부르니까요. 네. 경추는 목뼈라는 이야기고요. 목뼈. 네. 후종인대라는 것은 후 뒤쪽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인대. 그러면 전종인대도 있을 건데 전종인대도 있어요. 후종인대도 있거든요. 네. 목뼈의 뒷부분에서 쭉 잡고 쭉 내려가는 인대가 있어요. 네, 네. 골화, 뼈처럼 변하는 병. 아, 골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단해진다는 말이에요. 네,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야 될 우리 몸의 인대가 네. 그것도 중요한 목뼈를 잡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 인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뼈처럼 변해서 두터워지고 두꺼워지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볼륨을 나타내서 신경을 꽉 누르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인대가 두터워지고 단단해진다는 거는 좋은 현상이 아닌가 봐요, 원장님. 그냥 일상에서도 보게 된다면 우리 어릴 때 뭐 페인트 고무줄 기억나시잖아요. 새까만 거. 네. 처음에 낭창낭창하다 오래되면 퍽석퍽석해지고 예, 그렇죠. 딱딱해지고 네, 유연성이 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제각각 이제 구조물들은 자기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네. 그 특징을 잃어버리고 다른 장기의 모습으로 된다면 그게 좋은 건 아니겠죠. 인대라는 것이 물론 이제 튼튼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지만 네. 그게 딱딱해서 뼈처럼 된다는 것이 과연 튼튼할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대가 찢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인대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부러지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그 너무 딱딱하게 되면 이제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네, 네.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구성인자들은 제각각 다 따로따로 생겨져 있지만 네. 서로가 정말 멋지게 균형과 질서가 잘 잡혀 있거든요. 네, 네. 아주 첨단 유기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아주 복잡한 뇌의 모든 신호를 몸통으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네, 연결시켜주는. 거꾸로 또 몸통의 모든 정보를 뇌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정거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뇌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장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목이 머리에 비해서 굉장히 가늘잖아요. 네, 가슴에 네. 비해서도 네. 통로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 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모든 신호가 다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데 그걸 또 잡고 있는 인대가 또 중요한데 네. 얘가 이제 변해서 딱딱해지고 지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신경의 통로를 막아버리게 되니까 네. 이 병이 이제 중요한 병이 되는 거예요. 왜 저물주는 목을 가늘게 만들었을까요? 좀 두껍게 만들었으면 아주 튼튼하게 열어. 네. 목이 가는 게 얼마나 이쁩니까? 아, 미적으로. 네. 자, 오늘은 메트로 적추병원의 조철미 원장님과 함께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한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통정보 좀 전해 듣고요. 계속 상담 진행하도록 하죠. 신속하고 정확한 15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반송로 석대 사거리 지나서 금사 전화국 방향 1차로에 승용차 2대 추돌사고 발생했다고요. 0901 애청자께서 문자로 제보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로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훈 리포터. 네, 현재 부산 경남권 고속도로 위로는 계속해서 사고 구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남해고속도로 본선 순천 방향으로 양산 낙동교 11km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간 2km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고 구간 지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비상등 켜시고 안전하게 지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중앙선지선 김해 방향으로는 남양산에서 김해 분기점으로 가지는 1차로에서 배수로 청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경주에서 통도사를 지나 양산 분기점, 더 지나 구선아들목 구간 소통 원활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울산고속도로는 언양분기점에서 울산분기점 구간 양방향으로 이동 여건 좋은 모습이고요. 부산 울산고속도로는 울산분기점에서 온양을 지나 해운대를 오고 가는 양방향으로 이동 여건 좋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부산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동대구에서 밀양을 지나 삼량진으로 이동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전 구간 지나시는 분들께서는 감속하셔서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세훈 리포터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한절기라서. 네. 자, 오늘은 후살건강 클리닉, 네, 후종인대 고라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메트로 적주병원의 조철명 원장님과 함께 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 원장님, 오늘 퀴즈, 네네. 어려운 퀴즈는 아닌 것 같은데 오답이 있네요, 보니까. 네. 네. 한번 좀 출제해 주세요. 네, 예문이 길다는 것에 대해서 좀 네. 신경 쓰세요. 경추 후종인대 고라증은 인대가 목신경을 눌러서 목디스크나 경추 협착증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정하셔서 샵 0949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로 예,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자,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된 얘기도 사진 첨부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추 후종인대 고라증 증상이 있습니까, 원장님? 네, 이 병 자체가요. 증상이 없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아주 심한 것까지 그 폭이 너무 커요. 아, 경미할 경우에는 증상이 전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초기에 이 때문에 진단이 잘 안 됩니다. 네. 증상이 없는데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진 않으시니까. 그렇죠. 그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어서 네, 인대가 이제 석회가 많이 이제 끼어서 많이 두터워져서 많이 힘들 때가 많아요. 네, 네. 증상은 이제 목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누르는 방법이나 방향에 따라서 목 디스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경추 협착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목 운동을 하는데 좀 제한이 있거나 네, 네. 목이 아프거나 양쪽 어깨 죽지가 아프고 상부의 등 쪽이 아프고요. 네. 그다음에 뒷머리가 아플 수가 있고 머리를 뺑 돌아서 눈이 피곤하게 하고요. 네.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심하게 되면 팔이 저리고 힘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 더 심하게 된다면 다리에 힘이 떨어져서 다리까지요? 네, 보행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이 후종인대가 왜 이 골화가 되는 겁니까? 그거를 잘 몰라요. 아니 원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면 뭐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확실한 그런 것들은 잘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네. 그걸 이제 원인 인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예방도 잘 하기 힘듭니다. 아하. 유전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단정적으로 지을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서 네.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사진이나 이렇게 검진을 할 때 네, 네. 엑스레이를 통해서 한 번씩 이제 좀 전문가들이 보고 좀 가늠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반 목 디스크에 비해서 좀 더 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목 디스크 자체도 이제 막 심하면 굉장히 마비도 오고 다 하는데 네, 네. 사실은 목 디스크 병은 한 군데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뭐 아주 심해서 수술한다 하더라도 요즘은 한 40, 50분 정도면 간단하게 해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대개 예후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경추 후종인대 고라증 같은 경우는 대개의 경우에서 수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이제 신경 자체에 손상이 이제 와 있기 때문에 네.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마비가 있다면 수술을 한다고 해서 마비가 해결되지도 잘 않을 뿐더러 네, 네. 마비가 있다면 수술할 때에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 훨씬 더 증가되어서 네. 이게 아주 경험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수술을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진단은 그냥 와서 뭐 MRI나 CT 촬영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건가요? 이게? 진단은 이제 우선 환자를 이제 진찰해보고 이제 네. MRI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죠. 네.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네요, 이게. 네, 발견이 이제 늦게 되니까 무슨 질환이고요. 네. 사실은 발견이 빨리 된다 하더라도 특별히 뭐 예방을 하거나 더디게 만들 방법은 사실 없어요. 아하.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된다면 조금 네. 늦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자, 오늘의 문제가 경추 후종인대 고라증은
인대가 목 신경을 눌러서 목 디스크나 경추 협착증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자, OX입니다. 설명이 아주 길고 자세한데요. 정답 OX 결정하셔서 한 통의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 샵094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메트로 적추병원의 조철민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 경추 후종인대 고라증의 경우에 수술 치료를 해도 잘 회복하기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아주 적정한 시기에 잘 수술한다면 네. 그 시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신경 손상이 아. 가역적일 때 수술하고 네. 나서 돌아올 만한 경우가 있고 네. 이미 많이 상해버리면 네. 그거는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해서 상한 신경을 다시 회복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 시기가 아주 중요하겠고요. 그런데 그 시기를 잘 놓치고 오는 경우가 많은 네. 안타까운 경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수술 자체도 엄청 힘들어요. 아. 네. 대개는 이제 목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정면을 통해서 수술하거든요. 네. 네. 허리 디스크는 이제 등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접근하는데 네. 목은 정면으로 들어가요. 아하. 후종인대 고라증은 정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뒷면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정적인 게 아니고 여러 방향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가 어려우니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여러 방법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어렵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면으로 들어간다면 한 마디가 아니고 여러 마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디스크뿐만 아니라 그 경추 척추 뼈 자체를 좀 제거를 하고요. 네. 필요하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라도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게 되면 뼈가 없으니까 그 뼈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네. 네. 만들어주면 그게 잘 붙을 수 있도록 또 장착을 시키고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아주 정밀한 과정을 좀 거쳐야 되고 네. 그다음에 문제는 이 뼈 밑에 있는 후종인대 저 고라되어 있는 그 밑에 있는 정상적인 신경은 안 다치게 하면서 이걸 제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아,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 수술에 비해서는 뭐 몇 배 더 힘든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몇 배보다는 뭐 몇십 배는 더 힘들죠. 예, 그 초기 진단도 잘 되지 않고 그러면 네. 그 미리미리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없을까요, 원장님? 네, 뭐 우선은 이제 잦은 이제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네. 환자분들께서 자꾸 이제 뭐 간혹가다 두통이 있다든지 네, 네. 아니면 뭐 어깨 쪽이 계속 무겁다든지 상부의 등 쪽에 계속 뭐 이렇게 보통 뭐 어르신들이 담이라 그러죠. 네, 네. 그런 게 자주 온다든지 아니면 손이 자꾸 저린다든지 어, 뭐 다리 힘이 좀 떨어져 아니면 다리도 좀 저린 것 같아 이렇게 된다면 네. 그걸 허리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허리에도 이제 이런 병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허리는 이제 조금 더 유연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견딜 수 있어요. 아, 공간이 커서. 근데 네. 목이 잘 못 견디거든요. 네. 그 이런 이상한 증상들이 있으면 네. 순간순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네, 네. 자주로 되풀이되어지는 구체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면 네. 원인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이 별거 아니면 괜찮아요 할 수 있는데 네.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약만 먹고 괜찮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게 있다면 네. 내 몸에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네, 네. 그거를 잘 캐치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음. 치료는 사실 안 중요해요. 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면 치료는 따라오는 겁니다. 네, 그 네. 치료 중에서는 뭐 아주 급한 경우 수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네. 대개 경우는 지켜보는 거예요. 네. 알고 지켜보면 겁날 거 없어요. 네. 아, 후종인대 고라증으로 다리에 힘이 풀린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증상 중에 하나이겠네요. 이거는 이제 다리까지 힘이 풀린다면 지켜보면 안 되고 바로 오셔야 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돼요. 적극적인 대응을 네. 해야 된다. 다리까지 이제 왔다면 이제 네. 신경, 척수신경,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척추신경, 가지신경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척수신경이라는 것은 그런 이제 가지신경의 모체가 되는 두터운 신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속이 이제 자꾸 상해 간다면 이렇게 중심성 증상인 하지에 이렇게 마비가 온다든지 힘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심해지게 되면 못 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100% 정도에서 무슨 수술적인 결단을 내려야 될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 근데 어깨 같은 경우에는 네. 목이나 네. 평소에 뭐 어깨 뻐근해 뭐 누가 이렇게 주물러주면 이거 굉장히 많이 뭉쳤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한번 가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병원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옮겨 다니는 경우는 사실은 괜찮은데 네. 딱 구체적인 저 표현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나는 계속 오른쪽만 이렇게 어깨가 아프고 오른쪽이 뭐 그렇다든지 딱 그 부위가 그래 이렇게 된다면 네. 뭔가 좀 수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오는 경우는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요즘 또 현대인들이 이전에 비해서 뭐 너무 이렇게 딱 그 주셔서 보는 게 많으니까 폰이라든지 네. 뭐 운전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없이는 또 업무도 안 되고 네. 지금 여기만 해도 모니터가 몇 개예요, 그렇죠? 5개, 6개, 뭐 5개네요 지금. 그러니까 목이 그만큼 고생을 하는 거죠. 네. 목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목에 대한 이렇게 다른 배려는 하나도 없으니까. 네. 어릴 때는 목초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목에 대한 네. 배려를 좀 해야 되고 네. 혹사를 또 당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알겠습니다. 맞춰서도 좀 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메트로 적추병원의 조천미 원장님과 함께 후종인대 구라증에 대한 얘기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죠. 부산교통방송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을 아십니까? 하인리히 법칙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한 하나의 통계적 법칙으로 산업재해로 중상자가 1명 발생하면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 1대 29대 300 법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에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를 보내므로 사소한 문제도 면밀히 살피고 조치하여 재해로부터 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야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본사 부산시대 개막을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공기업 한국남부발전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관광공사 상임이사 신용삼입니다.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에서 지출한 비용은 연간 약 4조 5천억 원으로 부산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부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거리에서, 관광지에서, 식당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길 안내와 환한 웃음으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피는 담배 연기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이 질병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음식점, PC방, 버스 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금연.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모두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부산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합시다. 사람이 있는 곳이 금연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와 함께합니다. 네, 신속하고 정확한 30분 교통 정보입니다. 자, 부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시내도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영 리포터. 네, 부모님께 꼭 알려주세요. 우리 부모님께 힘이 되는 기초연금 협찬 교통정보입니다. 북구 만덕대로 동네 방면 만덕 2터널을 나와 민안교차로 구간 정체되는데요. 더 지나 충렬대로 내성 그리고 동네교차로 지나기에는 교차로 신호대기로 묶였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 시외곽 방면 지금은 범내골 나들목에서 방음터널까지 지체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진양 나들목에서 방음터널 구간은 정체되진 않습니다. 반대 도심으로는 학장 나들목 이전부터 옛 계급요금소로 지체되고요.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외곽으로 이동량 늘면서 대원터널 이전부터 광안터널로 지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심으로 원동 나들목 정체는 풀렸지만 부산환경공단에서 수영터널로 지체 흐름 여전하고요. 황령대로 점포 방면 유진화학 상거리에서 황령터널로 여전히 서행되고 있습니다. 남구 수영로 KBS 상거리에서 대난교차로 쪽으로 이동량은 꾸준하지만 정구가 무난하게 진행
지나고 있고요. 연수로 수영교차로에서 실리상거리로 이동량만 꾸준할 뿐 막히는 구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영로 서대시장 목간지점 공사로 인해 영주 고가차도에서 부산터널로 정체 많이 되고요. 부산터널을 나와서도 서대신교차로 구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꼭 알려주세요. 우리 부모님께 힘이 되는 기초연금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번영로 오륜터널에서 구선 아들모 양방향 소통 괜찮나요, 여기는? 네, 황령대로 지금 대남지하차도에서 49호 광장 쪽으로 정체가 된다고요. 이동석 통신원께서 제보를 보내주셨고요. 자, 지금 영주고가차도에서 부산터널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교통량이 좀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조심운전하시고 지금은 뭐 영주고가차도에서 신호대기 뭐 거의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지금 후방으로 정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참고해서 지나시고요. 만덕대로 덕천교차로에서 숙등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진양교차로에서 동서고가도로 올리기도 힘들고요. 시외곽쪽 정체 많이 되고 있어요. 윤주와 통신원 제보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산지방기상청으로 가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도영 리포터. 네, 오늘은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다만 바람이 불고 있어 체감 온도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옷차림에 신경 쓰시고요. 또 낮과 밤에는 당분간 기온차가 있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어서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이 높은 기간인데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야외 활동하시기에 좋겠고요. 지금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부산 14도, 울산은 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 23도, 울산 23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 1.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16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미래의 맑은 물,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생각하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2015 친환경 운전원 선발대회와 환경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를 10월 24일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친환경 운전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는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친환경 운전 포털 사이트에 이메일을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경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전화, 우편으로 행사 당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 환경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10월 1일 금요일 구사구 건강 클리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메트로 적주병원의 조철민 원장님과 함께 경추, 후종, 인대, 고라증에 대한 얘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 좀 단어가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지 네. 네, 좀 질문도 많이 없으신 것 같고. 예. 오늘 퀴즈 한번 이제 출제해 주시고 네. 예,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퀴즈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경추, 후종, 인대, 고라증은 인대가 목 신경을 눌러서 목 디스크나 경추 협착증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당연히 길어서 오겠죠. 길어서 오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외식권 드리는데요. 어느 분께 드릴까요, 원장님? 네, 5,526번요. 네, 축하합니다. 자, 대구로 우송이 됩니다.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197회 애청자께서 긴장하거나 찬바람이 불면 뒷목이 뻐근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 증상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하고 질문을 해오셨어요. 긴장하거나 네. 찬바람이 불면 네. 뒷목이 안 뻐근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네. 이거는 그냥 뭐 이 정도 갖고는 이제 누구나 보편타당한 그런 이제 증상 같은데 그 조금 더 심하다든지 네. 심적으로 부담이 있다면. 네. 가까운 이제 척추를 보는 데 가셔서 네, 간단한 엑스레이만 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네. 굉장히 좀 힘드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목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이제 중년 이상이 된다면 목, 허리, 무릎 이게 세트로 와요. 아하. 꼭 우리가 뭐 이렇게 묶음 세트처럼.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네. 중령에 반하는 중령에 지탱하는 거대 3대 관절이 요 세 개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한쪽이 안 좋으면 다른 두 쪽이 도와서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참 사람은 그게 아니고 하나가 나쁘면 같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쪽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네, 네. 허리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목을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무릎이 문제가 있어도 허리나 목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대개 세 개가 다 있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한번 셋 다 치료를 하셔야 돼요. 네. 질문이 이제 좀 들어오는데요, 지금. 네. 50대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목과 어깨가 마주치는 곳. 예. 네. 앞으로 숙이면 아프지 않은데 뒤로 넘기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이분은 이제 하부 경추부에 조금 문제가 있으실 수 있어요. 목을 뒤로 젖힐 때 잘 안 넘어갈 수가 있고 통증이 유발되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목덜미라고 하는 목과 목에서부터 어깨로 넘어가는 쪽에 그 근육이 통증이 있고요. 네. 상부 등 쪽에서 중심에서 한 2cm 정도 떨어진 쪽에서 쪽 여자들이 이제 프리저를 하니까 쭉 따라 내려가면서 아픈 쪽이 있고 네. 한 번씩 이제 담이 걸린다 그러죠. 네, 날개 네. 있는 쪽에 아플 수도 있고요. 그게 좀 더 진행이 되어진다면 뒤에 후두부 쪽에 두통이 있을 수가 있고 눈이 피곤하고 눈알이 빠질 만한 느낌이 좀 드는 분도 있고요. 네, 네. 심하면 팔이 저릴 수도 있거든요. 연세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50대고 하시니까 네. 또 운전이 직업이시라면 목 잘 한 번씩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자, 이분은 재봉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직업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형이 왼쪽으로 좀 기울었고 목 조이가 뻣뻣하고 뒷머리가 가끔 아픕니다. 경락을 하시는데 이제 경락쌤이 어깨가 많이 뭉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럼 그분들은 요거는 또 손이 예민하시니까 네. 말씀하시는 것은 귀담에 들어볼 만은 해요. 네. 의학적이진 않지만. 네, 네. 근데 이제 이 본인께서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되게 기울어졌다고 하는 분들에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뛰거나 빨리 걷거나 하게 되면 치마나 바지가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애들 네. 같은 경우에 막 뛰고 왔는데 자꾸 허리춤을 잡고 이러면 잡아서 딱 봐야 돼요. 네, 네. 척추가 이렇게 삐딱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분도 이제 사실은 재봉 일을 아주 직업적으로 오래 하시고 본인이 약간 기울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휘어지는지 이유는 휘어졌다고 해서 그게 다 그쪽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발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고 턱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네. 원인만 찾아내면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이분은 그 목에 담이 꼭 한 자리에 온다고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요 하고 여쭤보셨고 베개를 베고 TV를 보는 편인데 자꾸 누워서 보는 게 안 좋은데도 자꾸 그렇게 습관을 한다고요. TV 볼 때 좋은 자세 앉아서 보시는 거죠. 뭐. 그렇죠? 제가 하루에도 한 10번 이상 얘기하는데요. 예, 많이 말씀하시죠. 네, TV 보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엎드려 자는 거고 네. 그다음에 누워서 잠자는 거 외에 다른 일 하는 거예요. TV 눕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 네. 누워서 TV를 본다든지 톡을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책을 전부 다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애들이 이제 조금 청만성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오면 네. 제가 꼭 부모로 만나봐요. 네, 네. 그래서 애들 보고 자꾸 누워서 보지 말아 하지 말고 네. 아빠 엄마부터 누워서 TV 보지 말라고 네. 딱 이야기를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TV를 본다면 뭐 딱 봐야 될 프로만 정해놔 놓고 계획성 있게 네. 좀 바른 자세로 보는 것이 애들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앉아서 보십시오. 자, 그러면 끝으로 평소에 좀 조심하거나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좀 정리해 주세요, 원장님. 네,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척추에 있어서. 그래서 휴식은 잠은 아주 정말 치열하게 잘 자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잠이 와서 자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되면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는 것처럼 네. 시간이 되면 쉬러 가야 되는데 네. 정말로 잘 쉴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다음 날이 훨씬 더 힘이 날 수가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엎드려 주무시면 안 되고 주무시기 직전에 뭐 샤워 같은 것도 좀 피하시는 게 낫겠고 네. 그다음 평소에 누워서 이렇게 지금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TV를 보는 것도 안 되고 네. 소파에 눕는 것도 안 돼요. 네. 그래서 누워서 뭘 한다고 하는 게 안 좋고 네. 그다음에 사람 자체가 이제 한 자세로 오래 있는 자세가 부담이 됩니다. 네, 네.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모두 다가 네,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 포지션을 바꿔주는 것이 좋은데 네. 그것을 염두에 둬서 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학교에 수업 시간도 이렇게 몇 번 있고 좀 쉬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그러네요. 있어요. 네. 여유를 가지려면 네. 자세나 습관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원장님도 그렇게 하시죠?
저도 노력은 해요. 네. 자, 오늘 메트로 적출병원의 조철명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광조 노래입니다. 즐거운 인생.